이루님은 전자기기 같은 거 샀을 때 매뉴얼 같은 걸 참고를 많이 하시나요? 예전에는 진짜 첫 장부터 끝장까지 정독했었는데 요즘은 잘 그러진 않은 것 같아요. 생각해보면 저는 이제 현장 경험이 없잖아요. 매뉴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뭔지 사실 잘 감이 안 오거든요. 매뉴얼은 어떤 프로세스를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에서는 경험을 쌓아가면서 업무의 하나의 절차를 만들게 되고 또 세부적인 업무의 어떤 방법들을 설명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지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전자제품이라든가 어떤 상품의 매뉴얼을 거의 보지 않습니다. 직접 부딪히면서 방법을 알아가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다 보면 놓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매뉴얼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 보는 성격인데요. 우리가 이제 사회복지 실천을 하면서 우리가 너무 매뉴얼에 의존하면서 일을 하는 건 아닌가 또는 매뉴얼에 얽매여서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했는데요. 사회복지 실천과 매뉴얼이 어떤 관계가 있고 또 우리가 매뉴얼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에 대해서 오늘은 좀 얘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매뉴얼이라는 게 보통 어떤 사례나 어떤 걸 갖다 놔도 적용해서 실천할 수 있도록 거의 최대치의 상황들을 고려해서 매뉴얼을 만드는 것 같아요. 이대로 하면 뭔가 다 될 수 있을 것 같은. 사례 관리 같은 경우가 욕구를 사정한다, 문제를 사정한다 그러면 양식이 있는데 그것들을 이제 채워나가는 그런 방식으로 일을 하게 되어 있죠. 갑자기 옛날에 제가 그 사정 양식 보면서 너무 헷갈이 많아서 이거 다 채우려면 2시간을 막 털어야 되는 거예요. 처음 만나는 분을. 근데 정말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다 못 채운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웃으면서 곤란은 곤란해. 곤란해. 네, 곤란해. 그 말도 너무 재밌었는데 되게 난감했던 생각이 나고요. 그 수많은 질문들과 채워나가는 그 양식 내용들이 과연 다 필요한 것인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라포라든가 신뢰가 형성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너무 깊이 있게 들어가기 시작하면 나한테 왜 이런 것까지 물어보고 질문을 할까? 왜 나의 신상을 이렇게 막 털려고 할까? 라고 하는 부정적인 감정이 들 수도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것들을 어떻게 도와줄지에 대한 큰 맥락을 일단 잡아내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어쩔 때는 그 매뉴얼보다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얘기하는 게 사회복지 실천이 아트이다. 그리고 사회복지사는 아티스트이다. 일종의 예술의 영역으로까지도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과연 매뉴얼이 모든 것들을 규정하면서 가이드라인을 줄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어서 아주 구체적으로 모든 걸 규정하지 않아야 된다라는 생각을 갖고요. 실천가의 또는 당사자의 어떤 상황, 맥락, 환경에 따라서 자율적으로 적용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당사자의 어떤 삶의 상황, 저는 컨텍스트라고도 이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런 환경을 잘 어떻게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요. 넷플릭스라고 하는 회사의 어떤 업무를 하는 하나의 일종의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놓고 있는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컨텍스트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큰 어떤 맥락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 구체적인 원칙과 방법들은 알아서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회복지 실천에서도 우리가 돕는 당사자들의 그 사람의 맥락에 맞춰서 일을 할 필요가 있는데 우리가 매뉴얼대로 하다 보면 각종 양식들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이런 절차가 굳이 필요하지 않은 사례들도 있고 맞아요. 네. 그런데 조직에서는 매뉴얼대로 하라고 하고 이런 식의 지침이 내려오면은 오히려 불필요한 에너지도 많이 들게 되고 왜 물어봐야 되지? 이거를 안다고 해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해드릴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렇게 매뉴얼을 따르다 보면 불필요한 빈칸 채우기의 어떤 실천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면서 깜짝 놀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매뉴얼이 불필요하다 하는 건 아니고요. 매뉴얼에 너무 의존하지 말자라는 것이고요. 매뉴얼은 기본적인 가이드라인을 주면서 창의적인 접근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그 매뉴얼은 계속해서 변화되어야 된다. 조직 관리 측면에서 보면 매뉴얼이 필요하다 이렇게 요구를 오히려 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저만 해도 군대 갈 때 생각이 나는데 군대가 되게 두려워했거든요. 왜 그랬냐면 카페 알바하면 어떤 일 할 것 같으세요? 커피 만들고 뭐 청소를 하고 네. 그런 게 상상이 되잖아요. 군대는 그런 게 아예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웠던 것 같아요. 저는 저도 사회복지 전공을 했지만 실천을 한다, 지역사회복지 실천을 한다라는 게 구체적으로 상상이 잘 안 되니까 나중에 두려움을 느낀 적도 있거든요. 경험이 적은 사회복지사들한테 매뉴얼은 되게 큰 도움이 되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전문가라고 했을 때 우리가 보통 장인이라고 한다면 그 장인들이 매뉴얼에 따라서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처음에 배울 때는 그런 그 매뉴얼이나 선배들이 알려주는 것들을 따라서 하는 것들이 중요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이 습득된 다음에는 고유한 가치라든가 방법들을 적용하는 그런 것들이 오히려 클라이언트의 맥락, 당사자의 맥락에서 굉장히 중요한 결과로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고요. 몇 번 해보다 보면 매뉴얼을 따를 수는 없겠구나. 매뉴얼이 필요한 게 아니고 사례 중심으로 설명을 들으면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그걸 안 해주니까 매뉴얼이라도 추상적으로 보고 내가 좀 빠르게 이해하고 싶은 상황 아닐까 싶어요.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예를 들면 유튜브를 찾아본다던가 선배들이나 동료들의 실천에서 얻는 그런 경험들, 소위 우리가 실천지라고 하는 것들을 같이 소통하면서 배워가려고 하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데 막상 매뉴얼을 본인이 이제 이용하려고 하면 이게 안 맞는 게 많은 것 같은데 이걸 다 채워야 돼? 이 양식들을 다 활용해야 돼? 모든 프로그램에서 성과평가를 다 수행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죠. 근데 그런 매뉴얼이 있어요. 근데 그걸 따라야 된다 그러면 굉장히 이제 힘들고 막 버거워지는 그런 상황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선배들의 어떤 실천 경험, 또 슈퍼바이저들의 어떤 구체적인 어떤 사례들 가지고 얘기를 구체적으로 좀 나눠야 되는데 매뉴얼 툭 던져주고 그것대로 하면 돼. 이거 여기 다 나와 있어. 라고 얘기를 하고 끝내버리는 게 선배들의 어떤 경험들을 공유하는 그런 차원들이 이루어지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조직의 노하우로 쌓여나가지 못하는 문제들이 또 있는 거죠. 매뉴얼에만 그냥 의존해버리는 그런 부분이죠. 사실은 사회복지 시설에 대한 어떤 평가가 제도화되면서 매뉴얼을 더 많이 만들어 나가기 시작했다라는 시점도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평가에서는 굉장히 디테일한 것들을 요구하고 있다는 거죠. A4 용지로 모든 서류화해야지만 그것들의 평가에 대응할 수 있는 거죠. 그거는 실제 실천을 하든 활용하든 그런 건 상관이 전혀 없는 거예요. 비판적인 지점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